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의 마지막 진술이 있던 어제 대표에서 밀려난 한동훈의 첫 번째 조서 한 대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며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할 것이다. 말은 바로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자신이 평생 모셨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로부터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준 게 이재명 아니었어요? 고마움까지는 몰라도 염치는 있어야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사실상 그런 의미로 책을 쓴 건데 맞설 상대인 이재명 대표를 띄워줄 수는 없었겠지. 그 정도 품은 사이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덕분에 법무장관 하면 정권 2인자로 내내 지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될 거를 꿈꾸면서 갈라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 때 체포 대상으로 죽을 뻔했고, 근데 목숨을 걸고 라이브를 켜서 만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계엄령 선포된데 선동하느라 라이브를 켰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라이브를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라이브로 시민들을 달려오게 만들고 계엄 해제까지 해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게 이재명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고마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윤석열 탄핵 심판 마지막 날에 가장 위험한 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계엄을 할 거다. 계엄은 언급하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예. 아니 국민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걸 언급하면서 그러니까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여러모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라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변함이 없네요. 예. 웰컴백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정도면 됐고. 근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하면서 안기령 모습이 같다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한동훈 전 대표와 제가 계엄 해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웃으면서 뭐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다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본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담도 안 넘었잖아. 아니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대기한 건 맞죠. 윤석열이 계엄 해제 선포를 안 하니까. 근데 목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동훈과 안기령이 같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웃으면서 손을 흔듭니까? 자, 이것도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단어 소리고. 아니 근데 왜 저를 같이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사가 많이 나서 제가. 예. 자, 헌재 어제 마지막으로 네. 양쪽에서 최종 주장들을 했어요. 소추인 국회 측하고 피청군 윤석열 측 변론을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봤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하는데 그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야 이걸 내가 볼 필요가 있나? 하지만 끝까지 봐야 돼.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대목만 저희가 뽑아서 비교해 드릴게요. 국회 측에서는 장순욱 변호사가 헌재 증인으로 나왔던 707 특임대 단장 있잖아요. 네, 김현태 단장. 예, 그 단장 이 헌재 나와서 했던 거짓말들을 또 조목조목 증거와 함께 탄핵을 합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고 거의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부만, 그 대목만.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 서로 이제 증거를 첨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증거라고 제시하는 걸 일단 보세요. 먼저 장순호 변호사 요걸 그대로 헌재에서 한 겁니다. 봅시다. 지하 1층 기도실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와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계엄군이 분전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시 6분경 분전함을 열고 일반 조명 차단기, 비상 조명 차단기를 연속으로 내려서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71호증의 이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정곽회라고 그 불교 모임 있는 방 앞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계엄군이 지하 1층 분전함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화면 우측에 위치한 분전함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군인들을 뒤따라와서 확인을 했고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차단한 결과 1시 6분 49초부터 1시 12분 47초까지 5분 48초 동안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 본관 지하 1층이 단전됐습니다. 다음 74호증의 6 보도 영상입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김현태 본인을 취재한 결과 그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 안에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대화방에 그대로 적어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특임단 지휘부 약 30명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때는 김 단장이 헬기에 있었고 국회 착륙 3분 전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지시에 대해 SB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기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23시 33분에 전화를 받으면서 거기서 뭐 말씀하신 거를 까먹지 않으려고 본명 차원에서 이제 그 방에 남긴 건데,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헬기에서 자신이 받아서 내린 명령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 주장인 건데, 계엄군의 출동 목적과 관련해 의원에 대한 지시가 실패했다는 점은 그날의 진실 규명에 중요해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6차 변론길에서 증언하기를 실탄 사용이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고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세 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일부만 봤는데 충분한 증거 영상과 함께 논리 전개가 더 이상 깔끔할 수가 없어요. 네.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측에서도 증거라면서 사진 영상을 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의제 241호증의 1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증거 영상의 전부예요. 예. 계엄군이 막지 않는 평화로운 계엄이었는데 담을 넘었다. 쇼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두 양반이 비교적 일찍 도착한 편이라 헬기는 아직 안 왔는데 이미 경찰이 주요 출입구를 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 담을 삥 돌면서 채 막지 못했던 담장 쪽을 넘은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어야죠. 그러면 뭐 막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계엄은 유연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기껏 제시한다는 증거 자체도 빈약하게 짝이 없지만 저 사진이 도대체 뭘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한참 그냥 떠듭니다. 한참 간첩 얘기를 한참 하거든요. 여기도 간첩 있고 저기도 간첩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간첩.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상 간첩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저 증거라고 보여준 게 저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자, 양쪽에 또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의 에이스가 장순욱 변호사, 윤석열 쪽은 에이스는 보니까 김계일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양쪽에 이제 마지막 말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먼저 이제 장순욱 변호사 이건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절반으로 저희가 편집을 한 건데 전체를 다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들어봅시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피천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천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품격이 있어요. 예.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풍경. 이거 이 노래 아십니까? 오래된 노래인데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품격도 있고. 자, 이번에는 윤석열 에이스 김계리 변호사, 이분도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만.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만 봅시다. 너무 괴로워. 계속 간첩 얘기를 해가지고. 자, 짧게 봅시다. 자, 계엄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홍대.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우리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가 이제 핵심 문장이고요. 나머지는 간첩이 지금 다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서 계몽의 계엄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체포설, 뭐가 체포설이에요? 명단이 나왔는데 뭐가 다 가짜 뉴스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험하다는 한동훈 발 본인 피셜로 언론에 보도됐어요.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피신하라, 체포된다,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이 전화를 받았다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말한 거예요. 뭔 가짜 뉴스래. 내 이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헌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윤석열 다음에 접니다. 자, 약간 저렇게 했습니다. 예, 저거보다 훨씬 긴데 귀에 피나니까 짧게 한 겁니다. 간첩 얘기가 90%예요. 간첩 얘기가. 간첩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간첩이 우리더러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간첩 말 듣고 우리가 후쿠시마를 비판했다는 소리예요. 웃긴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큽니다. 저게 또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청래
정청래 의원도 있었는데 워낙 길어가지고 예. 정청래 의원은 소추 단장이거든요. 소추 단장으로 한참 여기 하셨는데 짧게 네. 더 압축해서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더 압축해서 네. 김버준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그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소추 단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정부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국회 측에서 만든 5분짜리 영상이 나왔거든요. 예, 그 영상은 저희가 이 브리핑 끝나고 브릿지로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예, 귀에서 피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저기까지 다 들어야 했으니까 단 한 구석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듣는 거니까 압축 했는데도 한 3분은 돼요.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저런 자리에 서서 공식장에 서서 대통령으로 발언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 3분 되는데 피가 나겠지만 자, 들어봅시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기각시켜주면 자기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심의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던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외 관계에만 집중하고 대내 문제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거 던지고 자기들끼리는 탄핵 기각된다면 좋아했다고들 해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근데 탄핵이 기각되면 진짜로 임기를 왜 줄입니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되찾는데 설사 개헌을 이야기해도 하세월이에요. 여야 합의가 절대 안 되니까 그 사이 가장 먼저 탄핵하려고 했던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겠죠. 끔찍하죠. 모든 게 다 되돌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이에는 무슨 얘기냐 간첩 얘기를 한참 합니다. 또 간첩이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저런 자가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개헌까지 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 2년 만을 이 상태로 저 사람과 같이 지냈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저런 정신머리를 가졌는데. 자, 그래서 길을 약간 정화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명태균 정말로. 항공폰 주진우가 입수했거든요. 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명태균 씨가 차 안에서 녹취했던 17초짜리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죠. 차에서.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요렇게 들었는데 요 원본 네. 17초짜리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원본. 예, 명태균입니다. 그 공관위에서 아주 잘 나한테 들려요.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자,
이 D가 실제로 있다고들 했는데 네. 뭐 1분짜리가 있다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훨씬 길어요. 2분 32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깔끔하죠 원본이니까 윤석열이 공관위원장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이 명태균 스캔들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급히 대국민 담화를 잡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취임식 전날이라서 뭔가 논의할 여유가 없었고 당시에 나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해명을 얘기했다.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새빨간 거짓말 할 때 윤석열의 특징인데 거짓말을 더 강조해서 구현합니다. 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봅시다. 이게 2분이 넘어요. 그 당에서 말이 많대.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통화입니다. 들어봅시다. 네.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아니 10,000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 그런데 해서 뭐 다 당내에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입만 열면 있었어요라고 거짓말이에요. 입만 말을 열면. 했었습니다. 거짓말할 때 거짓말은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붙여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어제 김건희 통화였고 이제 공천 개입 100%죠. 그런데 이걸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용산에 보냈는데 중간에 언론사를 통해서 나를 구속시키면 이 언론사가 폭로할 것이다 그런 취지겠죠. 근데 언론사는 그 파일을 용산에 건넨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단다 하고 말만 전달했고 결국 명태균 씨 구속됐고 용산은 언론사가 이제 황금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의 협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열받았고 그러자 이거를 막을 수 없으니 계엄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네. 잠시 후 주진우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또 언론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그 녹취를 처음 공개합니다. 아이 재밌겠네. 오.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는지
자, 그 녹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요? 언론사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김건희 씨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저도 들어보진 못했는데 전해 듣기만 했는데 주진우가 보안이 아주 철저한 놈이거든요. 저한테도 말만 해주고 안 들려줘. 잠시 후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 자 그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참 그 캡틴 코리아 네. 미국에 안 갔다면서요?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면서요? 뭐 본인은 계속해서 미군 출신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근무했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가 미국을 오간 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방패 있잖아요. 그거 쿠팡에서 팝니다. 그거 다 중국제예요, 근데. 중국 그렇게 욕하는데 저거 다 중국제란 말이에요. 어? 비브라늄은 쿠팡에서 안 팔거든요. 아, 이 코미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중국 네. 중국이 스카이데일리. 중국이 선관위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 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윤석열의 수준이 있다 그 정도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쿠팡에서 판다고. 저 주장을 스카이데일리가 실어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또 윤석열 측이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잖아요. 인용을 하고 저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미군 블랙 출신이라니 저 방패 들고 저 방패 아마 쿠팡에서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쿠팡에서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기령이었습니다. 자, 요즘 폼이 올라온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야, 17초 후에 뭐 한 1분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2분이 넘대. 2분 30여 초 됩니다. 예, 거기 보면 뭐 윤상현이한테 전화한다. 예,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고 네. 그리고 특히 그 직전에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 그 명태균 스캔들 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죠. 정진석인가 윤상현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윤상현인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몰랐다는 거 기자회견 때 나 몰랐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갖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그동안 그 당에서 말이 많대. 그 뒷부분을 주진우 기자가 확보해서 뒷부분을 저희 브리핑에 들었는데 지금 방송 접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리게 되겠습니다. 17초 이후에요.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해줘라.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네.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옥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저렇게 자세히 있어. 뒤로에서 다 당내에서 공관위원장한테.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해주지.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해줘라.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해줘라.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걔가 고맙습니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네. 저렇게 말해놓고 기자회견하면서 누군지도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지. 전 너무 놀라워요, 저게. 왜 저렇게 거짓말 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더 세게 말해요. 더 세게? 더 갖다 붙여가지고 항상 그래왔는데 이거를 주진우가 확 입수를 했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주진우 기자가 어제 주라이브에서 공개했고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네.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만요. 네. 윤석열과 명태균 공천 개입한 얘기가 나왔고 이 다음에 그 김건희와 명태균 이걸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김건희의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 통화 이후에 또 그렇죠. 예. 저기 명태균 얘기했잖아. 오빠가 뭐 알아 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요 통화 이후에 김건희 씨가 바로 전화 왔다고 맞죠? 했는데 실제 네. 전화 온 거예요. 어제 들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 예, 사모님. 저 뒤에 들리는 아니, 목소리를 지금 보니까 당선자가요? 윤상현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이 뒤에서.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전화했어요. 예.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선인이 그렇죠.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성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자 이렇게 해서 컴플리트. 네. 근데 맨 앞에 초반에 그렇죠. 다시 한번 자 틀어주세요. 맨 앞에 보면은 배경으로 윤석열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아, 예, 전화했는데 지금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윤상현이한테 뭐라고 하죠.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그만 들읍시다. 저희 지금 전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차 안에서 그런단 말이야. 네.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 그렇죠. 예. 실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저 전화까지 확보한 거예요. 주진우 기자 확보했습니다. 네. 이제 국정농단은 이거 어딘가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주진우 손에서 나오네.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결국 제가 하게 돼 있잖아. 결국 주진우가 그랬을 거예요. 명태균 씨 만나러 갈 때 명태균 씨가 저한테도 사실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때 언론사 쇼핑을 할 때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여기저기서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할 텐데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언론사 쇼핑을 하면 자기 입장만 떠들 때거든요. 네. 그 입장을 내가 다시 그 전달자가 돼줄 이유가 없다. 중요한 거는 녹취를 가져와야 된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근데 주진우 기자가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저거 가지고 온다. 네. 예. 그래서 몇 달 걸렸거든요. 네. 몇 달 걸렸는데 결국 가지고 왔어. 결국은 결국은 가지고 왔어요. 네. 자,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네. 한 달 만에 구속되기 직전에 이 용산 쪽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런 녹취를 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탄핵될 텐데 하야할 텐데 그-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녹취 파일들 같은 거를 용산에 보냈는데 그거를 거간한 사람이 언론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는 그 녹취 파일을 전달해 주지 않고 예.
이런 게 있다고 말만 해서 그 용산에서 윤석열 쪽에서 빡쳤다 오히려 예. 더 빡쳤다. 네. 이중의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명태균 협박은 명태균 구속시켜버리면 되는데 언론사 협박은 어떻게 해 이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명태균 그래서- 씨가 USB에 이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명곡을 담아가지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목소리,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 그리고 각종 문자들을 담아가지고 네. 기자한테 줍니다. 예, 언론사 기자한테 줬는데 네. 그 기자는 그 파일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게 있다 네. 하고 전달하지 않고 그 말만 전달하다 보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빡신 거예요. 이제 언론사까지 가지고 있어? 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언론사를 어제 저한테는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방송하다가 본인이 네. 자기 입으로 실수로 말을 했더라고. 네. 뭐 할 수 없어 말해버렸으니까 네, 네. 조선일보입니다. 그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주진우 기자가 왜 공개를 하지 않았냐. 네. 그 영상을 잠깐 봅시다. 그 안에 녹취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조선일보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걸 엉뚱한 데에다 카드라고 보니까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엉뚱한 데는 저고요. 어. 그분이 약속을 안 지켰다. 명태균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자기가 오케이 하면 틀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에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많은 무수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공개할 하나라도 뭐 처음 공개하라고 했더니 네. 주진우 기자가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네. 김건희 씨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까지 조금 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틀자고. 뜸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빨리 해봐. 자, 왜 조선일보 기자였냐면은 조선일보 기자를 윤석열이 잘 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내가 용산하고 직접 통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메신저로 윤석열하고 잘 알아, 용산하고 잘 알아. 그래서 이 기자를 택했다고. 메신저. 명태균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명태균 씨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건네주라고 했다. 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명태균이 나한테 메신저 역할을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안 했어. 나는 보여주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어. 그 얘기만 합니다. 파일은 전달하지 않았다. 파일은 전달하지 않았다. 대신 용산에서 연락이 왔다. 아, 거꾸로. 거꾸로 연락이 왔다. 본인이 용산에 연락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파일을 들고 있는데 용산에 연락이 왔더라. 맞더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어쨌든 약간 이야기가 다르다. 네. 약간 얘기가 근데 다릅니다. 핵심은 뭐냐면 파일은 받았는데 네. 그 파일을 자기가 쥐고 있고 용산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네. 당연히 회사에는 보고했겠죠. 예. 그런데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태균 씨가 지금 보도하라고 하면 보도할 참이었는데 약속. 그런 말을 안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 보도하지 않았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것도 뭐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용산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김건희 씨의 반응이 있어요. 그걸 김건희 씨가 반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려주기로 했잖아. 네. 자, 들어봐. 자, 이제 이해하셨죠? 다 이해했지. 상황 이런데. 네. 자,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의 목소리예요. 김건희 씨, 참 자, 듭니다. 자, 아니 그거는 자기가 아무한테도 안 주고 지금.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이거는 누구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명태균 구속된 이유인데요. 이게 어떻게 명태균 씨의 파일에 있지? 아니, 이거는 그 파일에 명태균 파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따로 입수한 거예요 또? 네.
제주도 좋아. 다시 한번 들어봐요. 다 잘 안 들렸어. 자, 우리가 파일로 주진우 기자에서 파일로는 안 주고 자기 폰에만 있어요. 원래 그래. 근데 아마 이제 주 기자 라이브에서 나중에 틀겠지. 근데 이제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들어봐야 되니까. 자 마이크 다시 한번 대줘봐요. 다. 자, 잘 안 들렸어. 이해하셨죠?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봐. 조선일보가 말 그만하고 마이크에 바짝 대봐요. 뭐라고 했는지. 자 틀고 마이크에 바짝 대줘. 자 저.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이거 어디서 한 말일까? 어쨌든 조선일보 기자가 그랬다는 걸 알자 보인 김건희 씨의 반응이야. 그 이후에 보인 반응입니다. 야,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어디서 확보했어 이거? 자, 하여튼 말해줄 리는 없고. 야, 이거 그러면 이따가 주라이브 때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서 자막 넣어서 틀 거지 이제 그때는. 할 거예요. 떨려요 요새 매일. 무서워. 지가 무서운 취지를 해놓고 이미 늦었어 이제. 자, 이미 늦었다고. 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보니까 주 기자가 확보한 그 황금폰의 내용도 일부야 보니까. 일부죠. 네, 전부가 아니야. 자, 이 내용은 사건 초기에 구속되기 전에 초기에 전화기 하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뒤에 포렌식하고 내용은 또 따로 있어요. 1년 그러니까 초기 1년짜리에 들어 있다고 하는 그 메인 폰이 아직 포렌식이 다 안 된 거잖아. 그걸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그걸 마치고 올렸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한테 보낸 내용이나 제가 확보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자, 공천 개입을 그 부분만 딱. 그렇지.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거 이게 나를 살려줄 거야. 초기만 하더라도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을 딱 엑기스를 따가지고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보냈고 주 기자가 그것도 확보했는데 조선일보 쪽에서는 보도하지 않기로 했고 주 기자는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보인 리액션은 이 파일이 아니고 별도로 또 취재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그 전부가 아니고 주 기자가 확보한 거는 일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확보하겠지. 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 나도 이제 왜 내가 다 해야 돼? 아니 원래 국회도 네가 달려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네가 해야 돼. 20몇 년 동안 무슨 일만 나오면 내가 가져올 거라고 맨날. 이제 개업 날도 저희가 통화했어요. 나는 도매팔 테니까 너는 국회로 달려가라.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나머지 좀 더 자세한 거는 오늘 저녁에 주라이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에 불을 이제 지하만 왜 불을 껐냐. 네. 그 의문이었는데 저기 2라고 돼 있다면서요. 지하가. 그래서 지상 2층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 왜 2라고 했을까? 그거 궁금한데 저희가 다큐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 다큐 첫 시작을 저 지하 1층에 분전함에 지하층을 왜 2라고 달았는지 그 숫자 단 사람 인터뷰를 시작할까? 당신이 살렸다고 본회의장 만약에 5분 일찍 그렇죠. 5분만 일찍 내렸으면 5분 일찍 제대로 껐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국회가 해제 결의안 처리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개헌군이 5분 일찍 도착했다 하더라도 일을 끔으로써 그런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한번. 그런 디테일도 있었고 이 국회 협력단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왜 근데 이게 군부 정권, 군부 독재 정권의
사실상 잔재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 거예요, 사실. 군인들이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조직이 유사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국정원 파견단을 국회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없앴어요. 이건 왜 안 없애는 겁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국회 협력단이에요. 오. 그것도 장성급이에요. 원스타 협력단장은. 원스타가 네네. 국회에 원스타가 상주하는 예. 오. 전체 규모는 한 10여 명 정도 상주합니다. 그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꼭 필요한가?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아예 못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웃긴 게 이 협력단장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비상계엄 이후에 한 번도 들어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데 들어온 게 드러났거든요. 아,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자기는 국회 안 들어왔다고 안 그랬어요.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들어온 걸로 드러났어요. 그건 인정했습니다. 거짓말했네. 예. 네. 성일종 위원장을 만나러 와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와서 밤 21시에 협력단 사무실 들어왔다 나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들어왔다가 쇼핑백 4개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하네요. 네. 국회 사무처가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 왜 들어갑니까? 근데 들어갔다는 변명도 좀 웃긴 게 자기 빗하고 이런 거 들고 왔다는. 빗이요? 네, 머리 빗는 빗. 아이고 저 그럴듯한 거를 여하간 몇 차례 거짓말을 했는데 의심스럽고 누군가 협력한 건 분명한데 분명하죠. 내부 조력자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예, 예. 4층에서 제1층으로 내려가고 거기 유일한 107개 중에 하나의 분전함이 노출된 게 있어. 네. 거기 끄면 될 거야. 그렇죠. 그걸 누가 알아요. 세상에. 그 협력한 건 분명한데 이 국회 협력단을 의심하신다.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전날 네. 김영 의원이 이 협력단장을 만나러 국회로 왔었다. 네. 그리고 수방사령관이 그 바쁜 시간에 8번이나 전화했다. 국가가 나한테 줘야 할 돈, 내가 받는 돈, 요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40이에요. 40%입니다. 40이라는 건 그 은퇴하기 전에 네. 임금을 100이라고 놓고 그거에 40%까지를 맞춰줘야 된다. 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낸 연금을 낸 기간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4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 연금 10년밖에 안 벌는데 그럼 10. 아무튼 계산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받는 돈이에요. 100만 원 급여 받았다면 평균 해가지고 40만 원까지 줘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야 은퇴 위에도 살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세도생계가 되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더 내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거죠. 더 내라고 한 다음에 덜 받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받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더 낸다는 게 설득이 되지. 그래서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40에 대해서 국힘은 43 언저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민주당은 44 언저리가 돼야 된다는 1%밖에 1% 차이가 차이예요. 그러니까 1% 차이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 1% 차이니까 빨리 합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 거고 국힘은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2번 자기네들의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2번 다 구조개혁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구조개혁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겠다는 얘기. 선 구조개혁론이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 호기를 안 그래도 어려운 거 구조개혁까지 넣으면 언제 이제 와서 하니? 구조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니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통과시켜서 그 이걸 하면 민주당이 여당 같잖아요. 민주당이 여당 같으니까 그리고 이걸 거부권 행사하기도 진짜 애매하단 말이죠. 재선 기간에.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공을 쌓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냥. 이 책임성 있는 개혁 조치의 이니셔티브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아마 싫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당처럼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우리가 여당처럼 구조개혁까지 건들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김건희 여사가 안타까워합니다. 뭘 안타까워요? 카톡 실물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게 명태균 씨가 카톡을 캡처해 놓은 원본입니다. 지금껏 뭐 수사 기록이나 조서에 한두 문자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긴 했으나 이게 문자 원본이에요. 이거는 지금 명태균이
저장해 놓은 원본이구나. 그렇죠. 이게 이게 의미가 있어.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압박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해 놨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저 위를 보면은요. 예. 홍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지금 잘 나가. 뭐 이준석도 홍준표가 잘 나가. 그래서 1등은 안 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야당의 제1 후보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1 후보는 돼야 된다. 야당 후보는 돼야 된다. 그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네. 뜻이죠.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런 식의 내용은 나온 적이 있는데 재현한 것이고 이게 원본이다. 예. 원본을 받았다 내가. 네,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공개한 김건희의 목소리 네. 또는 저런 카톡 예. 보니까 명태균은 그 중요한 통화 내용은 따로 저장하고 네. 중요한 카톡은 따로 저장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황금폰 3개 그리고 USB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USB는 자, 김건희 윤석열의 목소리와 녹취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다.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견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보험이라고 생각했는지 따로 모아놨다는 거잖아. 그래, 따로 모아놨습니다. 근데 예. 명태균 씨가 한참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기 전에 네. 계속 딜을 쳤잖아요. 딜을. 그렇습니다. 딜을 쳤는데 그 거강꾼이 됐던 사람들 여러 명 등장했고. 네. 근데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딜을 쳐봐야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권력은. 네. 당신은 그런 딜을 쳐봐야 구속될 뿐이니까 차라리 그거를 우리를 주거나 야당을 줘라. 결국 나한테 줄 수밖에 없을 걸 계속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윤석열 목소리 있어, 김건희 목소리 있어, 풀 버전 있어. 이거를 가지고 명태균이 용살이 딜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데 11월 14일 날 명태균이 구속됩니다. 네. 11월 14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15일 날 구속됐으니까 11월 14일 날 구속된다고 네. 보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하야하거나 탄핵될 때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지. 다 뒤삐져본다. 얘기했잖아요. 블러핑을 쳤는데. 네. 자, 14일 영장 실질 심사 전에 한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때 여러 일을 했겠지만 USB에 자료를 담았구나. 자료를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둘이 위협을 받을 만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을 받을 만한 증거들을 넣었습니다. 따로 모았어. 따로 모아서 용산에 전달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기 살 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 진짜 명태균 씨가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 일을 겪어봤어야지. 꽝이야. 꽝이야. 그렇죠. 일을 그렇게 했나? 그런데 자, 그런다고 그럼 더더욱 구속시켜놓고 붙잡아놓고 조지지.